과거 정부는 전사자들에 대한 유해 발굴만 한정적으로 진행해왔다. 반면 국가폭력이나 학살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들의 상황은 달랐다. 그나마 2007년 이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조사를 통해 1,600여 구의 유해를 찾아냈다.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왜 유해가 전달이 안 됐는지, 가족들에게 통보조차 안 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실미도 사건을 처음으로 고발했었던 예비역 장성 출신의 국회의원은 왜 유심하고 난 다음에 축도로 고문당했고 고문 후유증으로 결국 일찍 돌아가셨어요. 실미도 역시 그러했다. 실미도 공작원 20명은 36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았고 그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국가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공작원 4명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제가 이름도 얘기했습니다만 끝까지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제가 법적인 권한이 있다면 이분을 체포해서 이제 어디 끌고 가서라도 저는 입을 열게 하고 싶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우리가 진짜 벽제 가서도 몇 날 며칠을 그 구덩이 속에서 잠자고 그렇게 해서도 결국은 못 찾았잖아요. 지속적으로 매장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명예회복이 안 되면 노는 감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KFM 경기방송 특별기획 10부작 실미도는 끝나지 않았다. 9화 사라진 사람들. 영화 실미도에서 684 부대 이조장 역을 맡았던 배우 강신일입니다. 우리는 지난달 실미도 부대원들이 모셔져 있는 군 봉안소를 찾았습니다. 봉안소 주변에 설치된 대형 바람개비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아직까지 시신조차 찾지 못한 공작원 유가족들은 매년 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해마다 속상해서 아버지 술 잡숫고 엄마는 자꾸 전 보러 다니고 그래서 쌀인문 열어놓고 밥 항상 아랫목에 오빠밥을 묻어놓고 따뜻하게 평생을 머리끈을 하얀 끈을 조여매고 사셨어요 우리 엄마는. 이 죄를 어떻게 갚을 거야 이 나라는. 그러니까 국가가 이게 좀 뻔뻔한 거야. 어떻게 보면. 국방부는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그들이 고인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2005년부터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실미도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시립벽제모지에서 공작원 유해 29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공작원분들 기일에 맞춰서 연 2회 추모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형 집행된 4분의 유해는 아직 찾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매장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유해 매장지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국방부로 제보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46년 만에 영면에 들어간 공작원들을 만나봅니다. 가로로 6, 세로로 4, 모두 24위의 유골함. 나머지 2자리는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4명의 사형수의 빈자리였죠. 1971년 8월 13일 사건 당일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기관병 이준영 씨는 그날을 어떻게 회상할까요? 그 부대장이 날 부르더라고. 우리 작전과장하고 하는 얘기가 야 너는 계급장 뛰고 총 하나 차고 저 항해원으로 가라. 양동수가 목에 총 맞고 들어오면 거기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내가 그때 거기서 3일인가 있었을 거야. 기관병 이준영 씨는 동기 양동수 씨와 함께 이곳에서 공작원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갔는데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공작원 하나가 의사 애들이 2명이 공작원 하나를 대변 보는 데서 양쪽에서 저 수갑을 차고서 채워가지고 딱 마주친 거야. 탁!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지. 나를 보고 양동수를 봤으니까 나도 겁먹었고 병원에 소리 병원이 다 떠내려가도록 소리 지르는 놈들이 있더라고. 가보니까 정신과 병동에 4명이 사지가 다 수갑으로 채워서 침대에 묶어서 있더라고. 그때 김창구하고 임성빈이하고 이서천이하고 이제 이런 애들이 있는데 분명 사건 당시 4명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안을 이유로 국가에 의해 감금됐고 이듬해인 1972년 3월 10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한 군사재판 기록은 실미도의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이 기록을 입수하기 위해 국가와 기나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취재진은 1971년 9월 작성된 공작원 서영수의 기록을 지난 2월에서야 문서로 받아들었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2급 비밀, 그리고 영어로 시크릿이라고 새겨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들 4명 모두의 죄명은 초병 살해 등, 그리고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어째서 군인도 아닌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게 된 걸까요? 속전속결이란 표현이 걸맞을 정도로 당시 재판은 짜여진 듯이 신속하게 끝이 났습니다. 1971년 8월 24일에 구속된 이들의 신문은 1971년 9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갔는데요. 공작원 서영수 임성빈이 자필로 써내려간 신문서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의 소속 주소, 계급, 군번을 말하시오. 소속은 중앙유격사령부 684 특공교육대, 계급은 미발급, 군번은 731-9455입니다. 피의자는 같은 피교육자들과 함께 기관 요원 등을 살해하고 서울 시내에 진입하여 군경, 민 등을 살해하는 등 난동을 자행한 사실이 있는가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어찌하여 위와 같은 무모한 난동을 일으키려고 하였는가요? 원래 저희 유격훈련원이 훈련을 받기 전 입대 조건은 6개월 교육이었습니다. 신분 보장도 없었고 혹독한 기합과 훈련만 이어졌습니다. 이는 국가가 결국 우리를 배신했다는 불편감으로 누적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한 사정을 높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시정하려는 생각에서 다른 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미도를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사 신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8월 21일 오후 A조 내무반에 모여 난동 거사에 대한 세부 계획을 짜고 22일 아침에 각 조원들과 범행을 모의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 군인들을 죽이지 말고 감금시켜놓고 탈출하는 것이 어떠냐는 논의도 있었다는 증언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됐죠. 실미도 사건이 벌어진 그날, 장성관 공작원이 교육대장실에서 훔쳐온 7턴으로 공포를 발사하면서 습격은 시작됩니다.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8명의 기관병을 살해하고 실미도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상의 진술은 사실과 다름없는 임의의 진술인가요? 예,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신문은 다음 날인 14일에도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에도 실미도 탈출 이후 서울로 향하던 과정에 대해 신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피의자 등은 영등포 유한양행 앞에서 폭사하기로 결심하였는데 그때의 상황을 상술하시오. 우리의 목적 달성에 여의치 않을 때는 자폭하기로 완전 합의가 되었습니다. 유한양행 앞에서 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으며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C조 조장 정기순이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으니 남의 총에 맞아 죽기보다 스스로 자폭하자고 지시한 겁니다. 옆에 있던 장성관이 그 수류탄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피의자 등이 민간인을 보호할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민간인을 하차시키고 동버스를 운전할 일이지 합승하고 접전하거나 수류탄으로 폭사를 기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론 그러한 위험한 상태에서 민간인들의 생명에 위해가 오리라는 것을 인식 못한 바는 아니나 뒤에서 우리 버스를 추격해 오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들을 하차시킬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민간인들은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모두 공포에 떨어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대로 수류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들은 인천에서 서울로 버스를 타고 오는 동안 한 번도 먼저 공격적으로 총을 발사하거나 민간인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말인가? 저희가 먼저 공격적으로 군인이나 경찰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면 처음 송도국에서 이미 그 군인들을 살해할 수 있었으며 민간인들을 죽일 의사가 있었다면 처음 탄 버스 운전수가 도중에서 뛰어내릴 때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요컨대 저희 동료가 사람들을 죽인 것은 저쪽에서 먼저 총을 쏘아옴으로 그에 대응했거나 상황이 급박해서
민간인들을 하차시키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실미도를 탈출하기 위해 비록 기관병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외에 다른 인명 피해는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추가 조사가 필요했던 공군은 1971년 9월 18일 이들의 구속 기간을 연장합니다. 1971년 9월 29일까지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의 연장을 허가한다. 이유: 검찰관의 신청은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적용 법조: 군법회의 법 제243조. 1971년 9월 18일 공군본부 보통군법회의, 관할관 공군중장 옥만호. 이어서 1971년 9월 29일 공소장이 제기되고 10월 15일 재판관이 지정되는데요. 이후 생존자 4명에게는 10월 18일 여운성 공군대위가 국선 변호인으로 배정됩니다. 공자원들을 풀어줄 마음이 없었던 공군은 9월 29일까지 연장시켰던 구속기간을 10월 25일로 추가 연장합니다. 그리고 11월 5일 오전 9시 1차 공판, 이어 12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2차 공판이 열리게 되는데 결국 이들에게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 임성빈, 같은 이서천, 같은 김병영, 같은 김창구에 대하여 각각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관할관의 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고등군법회의에 항소할 수 있는지를 고지하고 이 군법회의 폐정을 선언한다. 주문: 피고인 전원을 사형에 처한다. 1971년 12월 6일. 이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12월 8일 확인서가 작성되고 12월 14일 소송 기록이 공군 고등군법회의로 송부됩니다. 그리고 15일 국선 변호인으로 배정된 공군대위 홍영표, 16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만 이는 17일인 바로 다음 날 기각되고 맙니다. 하나, 피고인들이 눈앞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조국 수호에 앞장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비 근무에 충실한 수많은 우리의 전우들을 무차별 학살한 그 잔인무도하고 매몰한 비인간적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 피고인들이 온갖 고통과 시련을 참으면서 수년간 기량과 실력을 닦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들의 일신상의 욕구 해소를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에게 무자비하게 총뿌리를 돌려댄 비겁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배신자들에게 조국은 결코 관용만을 베풀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원심 형량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변호인의 항소 이유 논지는 이유 없다. 공군 고등군법회의 검찰부 김중권. 이렇게 12월 21일 군법회의는 폐정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2년 3월 7일 이들의 사형 집행을 명하는 명령서가 전달됩니다. 집행일시는 1972년 3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집행장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오류동 소재 공군 제7069 부대 후편. 이렇게 실미도를 증언해야 할 이들이 전원 사형됐습니다. 이 공개적으로 살아있다는 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몰랐지. 국방부 TF에서 조사해가지고 그 당시 알았지. 유해 발굴하는데 우리가 걔 빼고 무남매가 다 갔어. 찾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기대감에. 더 기대감에 왜 응? 오늘 밤 자면 아침에 일찍 가고. 과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2005년 당시 과거사위에 참여했었던 안정혜 씨는 4명의 훈련병이 지금 어디 묻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알고 있을 법할 사람들을 다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근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안정혜 씨가 주장하는 대로 정말 매장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대체 이들은 어디에 묻혀 있는 걸까요? 오빠가 너무나 억울하니까 명예회복을 해야 되고 저희 가족도 명예회복이 안 되면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유해도 찾으면 금상첨화인데 1등은 명예회복하고 그 다음에 찾아줄 수 있으면 찾는 거. 그거 두 가지 바라고 있습니다. 청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군사재판 기록을 통해 실미도 사건이 우발적이었으며 공작원 역시 그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과연 공작원 누군가가 기관병 누구를 어떻게 살해하였는지도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다만 공작원 4명은 그들이 속해 있던 그룹을 대신해 그들의 죄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끝에서 마지막 유언만을 남긴 채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조국에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큰 뜻 아래 굳은 결의와 각오와 인내로 수년간 절차 탁마하였습니다. 비굴한 인간으로서의 목숨은 이미 초계와 같이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단 한 번만이라도 조국을 위해서 신명을 바칠 기회와 임무가 부여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어느 기회인가 이와 같은 청년들의 위대한 희생을 다시금 필요로 할 경우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딘가에 묻혀있을 실미도 공작원 4명의 귀환을 꿈꿔봅니다. 실미도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실미도는 끝나지 않았다 최종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연출 오인환, 취재 서승택, 작가 한아리, 내레이션의 강신일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도 방송문화진흥회의 라디오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